안녕하세요.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의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중장년 추천 직업 특집으로 공예심리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공예심리지도사 관련 자격증 정보와 또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직업은 고민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죠.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공예심리지도사 관련된 자격증 취득 방법과 취업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격증과 취업 관련 도움 말씀을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문지윤 이사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윤입니다. 공예심리지도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서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현서입니다. 공예심리지도사에 도전하는 여성분들을 위해 취업과 창업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공예심리지도사 알아볼 텐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자격증과 또 취업,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공예심리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공예심리지도사, 정의한다면 어떤 직업일까요, 이사님? 네, 공예심리지도사는 다양한 공예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네. 경험하고 계획한 부분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도움되는 치료적 접근이 용이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공예심리 지도사 이 직업적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문사님부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직업적 매력은 다양한 공예를 경험을 하고 그렇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을 이해를 하고 심리적 그 접근이 용이해서 네.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공예 활동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분들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에 제일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 내담자분들과의 이제 교감을 그렇죠. 또다시 이루어낼 네네. 수 있는 이런 매력이다. 네네. 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러 공예품들을 네. 만들어가는 과정의 즐거움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러 분야를 접하면서 매일매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고 이후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분야가 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내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는 자신의 감성과 감정을 컨트롤하고 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실용품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활용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 증진에 큰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네. 내담자의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루한 치료가 되지 않고 재미있는 치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공예심리 지도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공예심리 지도라고 해서 네. 오셔서 네.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치료적 접근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치료적 접근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공예 이런 부분을 또 빼시고 예를 다른 데서 그런 부분을 배우고 오셔가지고 나는 이거는 간단하게 공예를 접목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너무 힘드시고 또 반대로 공예를 오래 하셨는데 치료적 그런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장벽을 깨기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극단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중간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공예라는 수단과 또 네. 치료라는 목적의 균형을 좀 이루는 게 네네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는요? 저는 아무래도 공예라는 분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그쵸. 이 분야에 대해서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공예 치료가 되신 후 현장에 나가서 관련 기관에 종사하게 되면 네. 다양한 피드백과 관찰을 통하여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부담감에 대한 오해는 사실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번 주가 중장년 특집이잖아요. 네. 많은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저희 프로그램 시청을 하시면서 나도 이 공예심리 지도사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이 이 공예심리 지도사에 어울리는 여성일까요? 이사님? 네, 어떤 여성이 아니라 어느 여성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 네.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더 효과적인 그런 공예 심리 지도 이런 그런 결과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여성분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아이들과 제일 많이 시간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남자분들도 그러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이를 낳고 꼭 싱글도 계시겠지만 네. 아이를 낳고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어느 부분 그리고 할머니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더 많이 그런 경력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여성 누구나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의 희망적인 답변 때문에 저희 중장년층 여성분들이 정말 더욱더 이 공예심리 지도사에 많이 도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 말씀도 들어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해서 네. 저는 이 공예 심리 지도사가 공예 치료를 하는 그 작업이 목적이다 보니까 보건, 의료, 교육 쪽 종사자나 사회복지사, 네. 기타 치료사, 방과 후 지도교사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예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아무나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이제 어떤 여성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여성이 누구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네네. 다 가능한데 여성이면 더 좋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그럼 중장년 이 여성분들한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장님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먼저 공예 활동을 선행하고 예. 학습하여야 하며 섬세한 작업적 부분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또한 정서적 불안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치료적인 이해와 기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공예심리 지도사 편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 말씀을 듣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관련 정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자격증 정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자격증 관련 보수 교육 영상부터 함께 보고 오시죠. 현역 공예심리 지도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 교육이 진행되는 현장. 오늘 보수 교육에서는 향을 이용한 심리지도 방법에 대해 연구할 예정인데요. 먼저 천연 비누 베이스를 잘라서 녹이는 과정을 공예심리 지도사들이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 실험실을 방불케 하는 모습인데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화면 밖까지 느껴집니다. 100% 식물성 오일을 활용하여 비누를 만들고 그 비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부와 정서적인 안정에 효과가 주는 수업입니다. 비누 베이스가 열에 의해 녹는 동안 다음 과정을 진행합니다. 천연 허브 가루를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적당히 섞어줍니다. 그 다음 녹은 비누 베이스를 부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자세히 배우다 보면 공예심리 지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공예심리 지도 수업에서도 보다 완성도 있는 공예 작품을 내담자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애들하고 수업할 때 제가 이제 뭐 막히는 부분들이라던가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좀 밋밋하게 이렇게 만들던 부분들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만들고 싶고 애들도 조금 더 이제 더 예쁘게 더 전문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보수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면.
공예 심리 지도에서는 공예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심리 지도만큼이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모두 몰입해서 열심히 과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치료의 과정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누를 자르고 녹이고 그다음에 붓고 굳히고 적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애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정서적인 어떠한 안정 또 소근육 활발 유도를 해서 사회적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공예 심리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언젠가 공예 심리 지도 시간에 활용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오늘의 과정을 따라서 연습해보는 공예 심리 지도사들.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 함께 연구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을 더 빨리 찾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에 안주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노력할 때 누구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공예 심리 지도사가 될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대상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려면 일단 공예 치료사가 많은 거를 만들 줄 알아야만 치료로 접목을 할 수 있게 다양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만드는 기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많이 본인들이 습득할수록 치료하기에는 다양성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중장년 추천 직업 특집으로요. 공예 심리 지도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 공예 심리 지도사 자격증 관련 정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예 심리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 먼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공예 심리 지도사는 2016년 2월에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인간 자격을 취득 허가를 받은 공예 심리 지도사입니다. 네. 자, 이 자격증은 공예 심리 지도사 2급 그리고 1급 그리고 단연간의 임상 수련을 통해서 전문 지도사 이렇게 세 과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10주 과정을 통해서 이론과 공예 체계적인 이론과 그리고 임상 수련을 통해서 그리고 필기 시험이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1급 같은 경우는 2급 지도사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6주 과정의 임상 수련과 그리고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일단 뭐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네네. 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남녀 비율은 아직까지는 남자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볼 때는 80%는 여성분이고 네.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남성분 많고 그리고 네.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직업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 네. 많이 문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 친구들도 많이 도전을 네네.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의 연령대도 좀 궁금해요. 주로 3, 40대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공예 배우시는 네. 제 제자들 중에 이제 10대도 있어요. 정말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대도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그렇다면요, 이 자격증에 도전하는 최고령 도전자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 기억은 60세입니다. 60대네요. 60세? 네네. 공예 활동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공예를 수업을 하시다가 보니까 요즘은 정서적인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 꼭 장애우뿐만이 아니라 일반 친구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셔서 네. 그분이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잠시 뭐 필기라든지 실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요 이론 교육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과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론적으로 공예 부분이 이제 네. 2급과 1급이 네. 과목이 다릅니다. 네. 공예 부분이 예. 공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뭐 종이 공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접기 그리고 이제 미니어처 떡 그리고 이제 쿠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클레이 작업분 들어가는 부분 있고 네. 목공예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인형 만들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골판지 공예든 뭐든 이제 공예 여러 가지 공예를 우리 2급 제가 자세히 또 외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양한 공예를 하시고 그 공예를 이론하고 그리고 실기를 통해서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애의 발달 장애나 이런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그 부분도 또 공부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공예와 장애의 이런 발달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거를 임상 수련을 통해서 네. 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주 나오면서 좀 네. 어려워하는 이제 이론 교육도 하다 보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 어려워하는 용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예를 들면 네. 동기부여라, 장애 아동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라는 그런 말이 제일 최고 어려웠습니다. 동기부여는 그 아이의 장애 후에 네. 유형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네. 저 아이한테 어떤 공예로 어떤 접근을 해서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치료적 그 지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제일 어렵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이론 교육 과정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실습은 일단 공예적인 이론과 그 실기를 통해서 그 아이 장애우한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들면 종이를 접어라 하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반듯하게 네모를 접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네. 종이 자체를 접지를 못해 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비즈를 통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라, 똑같이 끼워라 이렇게 하는데도 그 구슬 자체가 어떤 거를 말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 네. 또 그 구슬을 꿰어라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공예를 통해서 어떤 정도를 통해서 그 아이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공예를 또 컨택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부분이 그 실습 임상 수련입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습 교육 과정 중에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공예를 접하신 분들은 제가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공예를 접하신 분들은 심리적인 용어 이해 이런 부분 장애 아동의 그런 유형 이해하기가 제일 힘드시고 심리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공예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공예 심도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어떤 공예를 해야 접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눠서 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론과 실습에 이제 기존에 하셨던 네네.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 크로스 부분에서 문제가 네네.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종이 접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비누라든지 떡이라든지 그다음 미니어처 뭐 다양한 부분들이고 또 캔들도 이제 만들고 여러 가지가 활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과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지 이사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일 종이 공예가 제일 쉽고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일 흔한 게 그렇죠. 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색종이로? 게 네. 그렇죠. 꼭 색종이뿐만이 아니라 뭐 접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업, 뭐 국이나 네. 구기거나 뭐 찍거나 네. 붙이거나 이렇게 네. 다양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 공예. 그 다음에 일단은 그리고 요즘은 비누. 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좀 음식 문화나 이런 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피부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그런 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토피 그렇죠. 부분도 다 아토피 있고. 그러니까 장애뿐만이 아니라 제일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시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미니어처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꼭 미니어처라고 해서 우리가 또 흔히 일반인들이 아시는 미니어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점토나 클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손으로 쭈물쭈물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니어처, 통틀어서 미니어처를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은 또 어떤 부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특히 캔들과 비누 그리고 인형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모든 교육과정이 공예 심리 지도사 선생님들께 중요하지만 캔들과 비누 공예는 이제 100% 천연 에센스 오일과 친환경적인 재료들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고 아로마 오일의 향을 맡으면서 향기 치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식생활 및 생활 습관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 종합적인 것들이 이제 치료 요인들로 고려돼야 하므로 이제 환경적인 캔들과 비누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한 인형 공예는 사람이나 동물 모양 의 인형을 제작함으로써 소근육의 발달이 미흡하거나 방향 감각, 패턴 인식, 추리 및 기억을 관장하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형 만들기를 통하여 주의 집중 및 기억력 회복에 따른 자신을 의식화하고 조절하여 자아 실현에 따른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조금 전에 인형 이야기 하니까 정말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인형 그 눈 알 붙이는 거. 그 실제로 제가 해봤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집중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뭐 어렸을 때 종이 접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교육 내용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수강생들이 좀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은 떡공예. 떡공예. 근데 좋아하는데 이제 준비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뭐 숲에서 사서 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불 작업이 불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드는 재료 준비 과정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준비 과정 다른 것보다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이 경각심이라든지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겠다, 그죠? 그렇다면요, 이 자격증의 등급별로 배우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그 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2급은 총 10주의 과정인데 그 10주라고 해서 딱 10주가 아니에요. 그 배우는 그런 부분이 모자라다 싶으면 조금 더 안에 10주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예 이론과 실기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장애우에 대한 임상 수련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심리에 관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이론과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해서 비디오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급은 실기보다는 필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제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심리 이제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한 유형별로 이렇게 과제물이 또 나갑니다. 그거를 통해서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1급은 총 6주입니다. 6주는 그런 치료적 접근을 통해서 똑같이 임상 수련을 나가는데 마지막에 컨퍼런스를 준비합니다. 어떤 한 장애우를 통해서 그 장애우를 위한 컨퍼런스를 자기가 직접 짜고 만듭니다. 일단 여기에서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컨퍼런스를 컴퓨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젊은 층하고 조금 장년층하고 힘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짜서 혼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조별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접근적 그 지도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공부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뭐든지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컨퍼런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지도의 기획을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나누어서 어떤 효과적인 그런 지도가 됐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면밀히 공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증 이제 취득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궁금해요. 열심히만 한다면 100%? 100%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가정 시간 빼는 부분 그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취향 부분 그냥 쉽게 왔다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네. 뭐 저는 제 생각에 80%를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접근 본인이 하시고자 하면 네. 언제든지 100%라 생각됩니다. 정말 의지만 있고 또 열심히 네네. 한다면 네. 100%라는 말씀이신 것 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아까 그 20%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가정사이 바쁘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인가요? 일단 처음에는 두 가지 유형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신 분 그렇죠. 그리고 하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일단 본인 마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 뭐 꼭 치료적 접근이라기보다는 그 장애 유형을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하시고 네. 본인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집중되신 분. 그러니까 얘를 열린 사고를 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자기가 그 벽을 쳐놓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 실패하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그 네. 컴퓨터 조작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네네. 생기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워드만 칠 줄 알고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익히기가 장년분들은 힘드세요. 쉽지 않죠. 네. 저도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장년분들이 네. 꼭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즘 30대나 20대도 많이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같이 조인을 해서 컨퍼런스를 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네. 조금씩 배워나간다는 그런 입장을 하신다면은 문제없이 진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같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시너지 네. 효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요, 이 공예심리 지도사 자격증 취득 노하우를 이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하우는 일단 시간이고 시간을 시간 들여야 좀 많이 되고 투자해라. 그렇죠. 시간이고 그리고 항상 그 생각을 좀 열린 사고를 해서 장애우가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한 유형에도 여러 가지 깊이가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저 아이한테는 저분한테는 요즘에 어떤 게 필요하신가. 그리고 꼭 장애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서적인 얘를 맞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반인들도 좀 심리적 안정을 꾀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타 단체에서 이제 문의가 들어온 부분인데 미혼모 이런 부분, 가정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심리적 접근이 그렇죠. 필요하신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예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가시는 게 좋다. 뭐 네, 이러한 좋습니다. 개념으로. 네, 맞아요. 저도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네. 뭔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한 마음의 안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것저것 그려보고 아니면 좀 써보고 이런 네네. 것들이 정말 심리적으로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시청자분들한테 이 공예 심리 지도사 부분과 그다음에 타 뭐 미술 심리 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상담 심리, 또 뭐 음악 치료, 그다음에 음식 치료,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대한 좀 비교, 그리고 공예 심리 이 지도사의 장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예. 저도 미술 전공을 하긴 네. 했지만 네. 미술 심리 부분도 참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네. 미술에는 한정적인 미술이 부분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네. 음악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음악도 어느 정도 약간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음악을 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데 공예라는 부분은 뭐 공예 전문적이기도 하지만 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요즘 공예 부분. 꼭 대학을 뭐 예를 들어서 공예과 대학을 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공예는 네. 꼭 그런 대학 뭐 이런 전문적인 거 아니어도 네. 우리 일반 여성들이 뭐 공예 뭐 배우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다양한 뭐 할머님들도 노년층들도 쉽게 공예를 접할 수 있듯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접하는 부분이 최고 쉽게 접근이 용이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예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을 집중하기가 되게 그렇죠. 편해요. 네. 네.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다른 여타 그런 지도사 자격증에 비해서 되게 용이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 네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보게 되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DIY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도구라든지 아니면 재료 이런 것들이 또 간편하게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예심리 지도사 부분이 이제 중장년 여성분들한테 더 접근하기도 굉장히 좀 편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감을 얻고 사람들과 맞습니다. 같이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 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공예심리 지도사 자격증 관련 제도에서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개선돼야 될 부분은 일단은 지금 많이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도사, 뭐 심리 이런 거는 많이 아시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된 그런 지도사 자격증이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대신에 그렇죠. 일단 공예라는 부분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형성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 장려를 해서 이 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쳐서 그렇죠. 역으로 쳐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장애우나 일반 필요하신 분들한테 접근이 더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양성을 네. 좀 꾀해주시고 네. 그런 정책 방향이 잘 되어서 좀 널리 보급될 수 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예심리 지도사 관련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예심리 지도사 취업과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실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공예심리 지도사의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남녀 비율은 보통 여성이 8이고 남성이 2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공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매력과 여러 가지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가치 있는 공예품을 만드는 일인 만큼 보통 여성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두시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섬세한 작업을 좋아하시는 중장년 남성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아, 제가 또 처음 듣는 섬세한 중장년 남성분들. 박사님 아니신가요? 아, 그럼요. 딱 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웃음을 좀 가졌는데 제가 아주 섬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면 네.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잖아요. 이 주로 가는 진로 영역 어느 분야가 좀 많을까요? 네, 먼저 다양한 이제 사회복지 시설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고령암의 치매 예방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적 치료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진로를 잡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병원하고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치료센터, 발달센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 후 지도교사가 네. 이제 이 자격증을 따서 이제 공예 치료사로서
이제 공예 심리 지도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여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다양한 진로 영역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좀 가장 인기 있는 진로 영역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뇌졸중이나 뭐 뇌경색 및 치매, 또 중풍 등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공예 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체험적 치료 프로그램에 공예 심리지도사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이제 사회적 환경에 따른 아동의 양육 환경에 의한 정서적 결함을 가진 아동 및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상담사로서 그 네.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제 따게 되면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지자체 또 병원 쪽에도 굉장히 가고 싶어 그렇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취업 전에 어쨌든 자격증 취득하고 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 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언급해드린 네. 기관이나 시설, 상담센터는 다양하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이제 구하고 계세요. 이제 무료 자원봉사겠죠? 네, 무료 네.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험하고 임상 사례들을 접하면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경험을 쌓을 네.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거 가서 꼭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되게 되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공예 만드는 방법만 어찌 배우고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 내담자분들이 꾸준하게 오시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이 또 방법이 좀 틀리실 것 같은데 네. 이 기관에서 꼭 배워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하여서 네. 이제 공예 심리 지도가 어떻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좀 취업처가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서울과 또 지방의 취업 가능성의 차이도 있을까요?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고령화에 따른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지방에서 치료를 많이 네.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 교육에 따른 특성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그렇겠네요. 많이 받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네, 같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예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실습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도 되게 잘해요. 그러면 이력서에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야 될까요? 뭐 경험 위주로 써야 될까요? 아니면 뭐 자격증 위주? 뭐 어떤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 좋을까요? 둘 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믿음을 주는 설명해 게 주시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네. 임상 사례를 접한 경험하고 네. 이제 공예 활동 자격증을 통해서 이 분야에 내가 한 전문가로서 네.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취업처에 가서 면접을 볼 때 뭐 상담자를 놓고 같이 뭐 해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면접 때는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공예 심리 지도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네. 취업은 거의 원하시는 기관이나 뭐 시설에서는 거의 다 되는 상태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특별히 준비할 것은 별로 없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자신의 소신과 책임 의식에 따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요. 실장님께서 좀 면접에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몇 가지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공예 심리 지도사란 직업이 네. 어떤 직업인지 네. 이제 장점과 단점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취업이 되신다면 네. 이제 공예 심리 지도사로서 치료적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네. 대한 것도 생각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봤냐, 또 앞으로 우리 기관에 맞게끔 어떤 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냐, 네. 이런 의견들을 좀 물어보면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취업처에서 주로 원하는 공예 심리 지도사 분들의 유형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아니면 원할까요? 현재로서는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많은 네. 이제 심리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동을 대하는 태도와 공예 심리 지도사로서의 전문성을 다소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실장님께서 이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다루는 내용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대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하는 점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점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장애 아동을 접할 때의 주의점은 일단 그 아이의 이제 장애 유형 네.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장애 농도 이렇게 심리 어느 정도가 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 그렇죠. 예. 요즘은 어머님들이 너무 취향이 강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거 싫어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왜 싫어하는지 네. 그 싫어한다고 해서 그럼 네. 기피하면 그 아이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어머님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치료 그러니까 지도사로서 심리 지도라서 공예 심리 지도사로서 그 아이의 필요한 거를 딱 적당하게 하시는 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이 그 어머님과의 그 괴리감 그 어머님들에 의해서 아이가 이제 접근이 힘들 부분 되게 많습니다. 네. 그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동과의 이러한 심리 검사라든지 뭐 라포를 형성하고 이야기하기보다 우선적으로 그 학부모님하고 그렇죠. 일단 그 관계를 그 푸는 게 더 부분 때문에 힘들다는 힘든 거죠.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장애를 가진 아동은 일반 아이들과 이제 명확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네.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아동이 옳지 못한 행동이나 뭐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교육자의 자세로서 단호하게 중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의 부모 또는 아동을 이제 주로 양육하고 있는 중양육자와 항상 이제 원활한 소통이 네.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학부모가 와서 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애가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뭐 의사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소견서를 갖고 왔을 때 이 분류를 갖고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이게서 검사를 해서 장애의 기준들을 또 판단하시는 건지 솔직히 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또 중요한 이 정보가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일 먼저 공예 심리 지도사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아 그렇죠.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이제 그렇죠. 공개가 되면서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병원이든지 그런 치료 이렇게 하시는 곳에서 그런 걸 가지고 오십니다. 아 일단은 소견서나 네네, 진단서 네. 갖고 오시는 거죠. 그거를 참고만 할 뿐이지 네.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봐야 알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만 집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뭐 그 부분 따라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거기서 모자란 부분도 저희도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참고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를 취합해서 네. 이 아이의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거를 또 플랜을 짜고 하는 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다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봅니다. 일단 확인하고 또 별도의 그렇죠. 이제 또 지도사 역할로 네네. 통해서 또 네네. 조율하는 부분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공예심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이 공예심리 지도사로서 첫 출근을 하게 된다면 하루 동안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날에 이제 치료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치료 유형에 따른 이제 피드백 점검과 장단기 계획서를 통한 치료 목표를 확인한 후에 네. 유형에 따른 이제 치료적 도구, 즉 이제 공예 활동을 위한 도구겠죠. 그것을 준비하여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 단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러한 업무에 이제 도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쨌든 하루의 일과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맞죠. 실장님도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뭐든지 처음 시작이 그렇죠. 어려운 만큼 이제 공예 심리 지도사는 이제 장애 아동이 다소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 유해와 그들을 대하는 방법적 접근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예.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자들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다른 분야의 지식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제 공예 활동에 따른 작업 과정을 이제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제 다양한 공예 관련 강좌나 뭐 교재를 참고하시는 것이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공예 심리 지도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오래 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창업까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창업을 그렇죠. 해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일 때 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을까요? 경력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이제 본인이 공예 활동에 대한 이제 능숙한 기능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여러 유형의 장애 및 타인의 심리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창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뭐 누구나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아, 그렇죠. 저도 이게 옆에 이사님도 계시지만 실장님은 언제쯤 창업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게요. 말씀해 주실 수 없죠? 예. 그렇다면요, 두 분께서 특히 뭐 추천을 하시는 창업 형태가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사님부터요. 창업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센터 공예 심리 지도 상담 네. 뭐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그나마 그 아이에 대한 이해가 어머님들이 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요즘 찾아가는 직업으로서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은 공예 이런 만들기로서 이제 요즘 아이들 스케줄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미술이나 공예 이런 부분도 1대1로 가는데 이 공예 심리 지도도 1대1로 창업 찾아가는 그런 형태도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공예 심리 지도사 상담센터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희소적 가치가 제일 큰 이유고, 이제 최근 사회적 고령화와 이제 맞벌이 부부에 따른 이제 정서적 불안을 가진 아동이 많기 때문에 공예 치료실 및 상담센터가 매우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담센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상담센터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또 뭐 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쵸. 시설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또 이런 공예 뭐 도구마다 또 방법마다 다 이 도구들이라든지 시설 장비들을 또 갖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주로 갖춰야 될 시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분리된 공간 형태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입구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면 필요하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실내 화장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서 네. 치료를 위해 내방하시는 분들을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중장년,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TV 보시고 정말 이 직업에 많이 도전하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힘내시라고 두 분께서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부터요. 네, 성공 사례는 그 자체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 사례라는 건 여기 배우신 분들 중에 바로 치료 센터에 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장려 차원으로 해서 이제 그런 그 노인분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선생님이 이제 목포에 계세요. 네. 그분은 이제 공예 이런 쪽으로 하셨던 분인데 이제 주위에 친구분이 이제 보건소나 이런 기관에 계신 분도 네.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시니어나 장애우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직접 연결을 해서 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봉사 차원에서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재료비만 받고 갔더니 그런 부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로패까지 받으시고 이제 그분은 예를 들어서 좀 가까이 계셨으면 오늘 여기 출연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했는데 좀 관심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도권도 되게 이제 그런 많이 필요로 하시고 지방은 지방대로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만 하시면 예. 언제든지 이런 공예 심리 지도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네. 예, 취업이나 창업 성공 사례 실장님께도 좀 소개 받아볼게요. 저는 이제 전업주부로서 직업을 아예 가진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이제 이것을 단순히 취미로만 배우려고 네네. 이제 오신 한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점점 이 심리 지도사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고 공예 활동이 무궁무진한 공예 활동에 대해서 이제 점점 재미와 흥미를 느끼시게 되면서 결국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서 이제 자신의 직업으로서 이제 활동해 나가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오래 갈 수 있는 공예 심리 지도사의 조건, 그 갖춰야 할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건은 따로 없고요. 예. 일단 공예 심리 지도사에 접해 보시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관해서 항상 더 연구하는 그러니까 어떤 공예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접해를 보시고 그리고 그 특성을 알고 그 장애우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다면 그리고 이제 항상 귀를 열어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리고 또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 오래가는 공예 심리 지도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은 어떻게 저도 보시나요? 이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네. 이 직업에 대한 재미와 흥미 그리고 이제 관심이 없다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적성하고 자신의 감성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을 하셔서 어떤 것이 나에게 최선인지를 잘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문지은 이사님 그리고 김현서 실장님과 함께 이 공예심리 지도사 직업의 자격증 정보와 취업과 또 창업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공예심리 지도사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공예 심리 지도사는 이제 국가적인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우처나 이런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이제 거듭나고 그리고 많이 꼭 장애우뿐만이 아니라 일반 심리적 접근이 필요하신 그럼요. 분들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공예 심리 지도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실장님은요? 저는 우선 제도적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 자격증 등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이 공예심리 지도사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언제든지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항상 화이팅! 네, 실장님. 네, 공예 심리 지도사는 누구에게나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공예심리 지도사 관련 직업 키워드 토크와 직업 평가 그리고 직업 뉴스 이야기 코너죠. 잡 이수다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내일도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